자, 문제 하나하나씩 풀면서 하나 같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7번 유형까지 했고 8번 유형 19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0번 문제를 보시면 얘도 이제 표현 바꾸기 문제지. 로그 5의 2가 a고요. 그 다음 로그 5의 3이 b일 때,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로그 몇이야? 로그 6의 72 값이죠. 예. 로그 6의 72. 자, 이거를 이제 a와 b에 대한 형태로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자, 항상 로그에서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자, 일단은 미치 같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얘네 두 개는 미치 5인데요. 얘는 미치 몇이야? 6이야, 6. 자, 미치 6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무리수랑 같은 개념입니다. 루트 2랑 루트 3을 더하는 형태들은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6이라는 형태를 밑을 5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밑변환 공식을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자, 밑변환 공식 밑을 5로 통일을 해주시게 되면 로그 5의 6이 될 거고요. 분모는 분자는 로그 5의 72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진수성질을 이용해 갖고 6이라는 형태와 72는 적당하게 2와 3으로 곱해진 형태인 거잖아. 그래서 표현을 바꿔서 정리를 좀 해주자라는 거죠. 6이라는 형태는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의 덧셈 성질을 이용하시면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72는 8, 9, 72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고쳐주시면 3로그 5의 2에 여기 2로그 5의 3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A, B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게 하면 되겠죠. 자, 넣어주시게만 하면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분의 로그 5의 2가 A였으니까 3A 플러스 몇 B 2B 이런 형태로 값을 마무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로그에서도 표현 바꾸기에 대한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데, 자, 그런 표현 바꾸기 문제들은 결국 밑이 먼저 통일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자, 항상 로그에 대한 기본 베이스 진수 부분이 굳이 뭐해져 있으니까 곱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놔야 되겠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니? 형구야? 네. 자, 그 다음 197번 문제 봅시다. 자, 197번 문제를 보시면 9번 유형입니다. 184의 x제곱이 184의 x제곱이 몇이래요? 지금 문제에서 30이래요. 그 다음 23의 y제곱이 4랍니다. 23의 y제곱이 4래요. 자, 그렇게 표현을 바꿨을 때 x분의 5랑 계속 표현 바꾸기 문제입니다.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2 값을 구해달라네. 자, 우리가 물론 이거를 뭐로도 풀 수 있어? 지수로도 풀 수 있어요. 지수로도 이제 풀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뭘 취해서도 이제 풀어보는 훈련을 하자. 로그 취해서 푸는 형태도 훈련을 좀 해보자. 자, 우리가 일단은 30이라는 상태가 5의 2의 5제곱이니까 표현을 좀 바꿔줄게요. 184의 x제곱은 몇이야? 2의 5제곱입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우리 결론적으로 x분의 5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x 이쪽으로 넘겨요. x 이쪽으로 넘기면 184에 이건 사실 뭐 딱히 뭐 이렇게 굳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없는데 로그를 배우니까 굳이 합시다.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자, 23의 y제곱이 4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만들어 주시면 23이라는 숫자는 2의 몇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y분의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 쪽을 배웠을 때는 얘네끼리 뭐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 숫자를 나눴어요. 자, 나눴는데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뭘 취하자? 로그를 취하자라는 거야. 로그를. 자, 우리 로그를 취하게 되면 x분의 5라는 형태는 로그
2에 184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아? 로그 정의를 이용하시면 x분의 5의 지수 부분은 밑이 2가 되고 진수가 184가 되는 이런 로그 값이다. 로그 정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y분의 2라는 형태는 표현을 바꾸면 로그 2의 몇이다? 23이다. 자, 결국 우리는 요 두 개를 뭐 할 거기 때문에 뺄 거기 때문에 요 로그 두 개 값도 뭐 할 거고 뺄 거고. 자, 로그 값을 두 개를 뺐다는 소리는 진수끼리 뭐 한 거기 때문에 나눈 거기 때문에 184에서 23을 나눠주시면 얘가 8이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진수 부분은 8이 된다.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2의 세제곱이니까 3 바깥으로 나가주시면 계산 결과값이 몇이 되는데 3 형태가 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로그 문제들로도 이렇게 바꿔서 푸는 형태 훈련이 되는데 사실 9번 유형은 지수로 바꾸든 로그로 바꾸든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나랑 하는 이유는 로그로 바꾸는 이유는 로그 단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오케이? 학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등장이 되면 지수로 풀든 로그로 풀든 정답을 정확하게 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은 204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방정식이랑 풀러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인. 자, 이런 방정식의 두근을 로그 5의 a와 로그 5의 b라고 잡았어요. 요 두근을 로그 5의 a와 로그 5의 b. 자, 이런 두근을 잡아줬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로그 ab의 로그 b의 값을 구해야 되죠. 로그 ab의 플러스 로그 b. 자,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근이 등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랑 콜라보인가 이 문제는 근각계수의 관계의 콜라보가 되는 거죠. 자,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분의 합을 정리해 주시면 로그 5a 더하기 로그 5b는 4가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로그 5a랑 로그 5b를 곱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얘가 2인 것까지 정리가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락이 돼야 됩니다. 1대까지 끊었을 때. 자, 그렇게 됐을 때 봤더니 요거와 요거는 다 밑이 몇인데 5인데 얘 같은 경우는 밑이 5가 아니에요. 그죠? A고 B입니다. 자, 밑이 달라요. 로그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밑이 다르면 밑부터 통일을 시켜줍니다. 자, 우리는 밑을 5로 통일시켜주는 게 좋겠죠. 5로 통일을 시켜주시게 되면 얘는 로그 5의 A 플러스 로그 5의 B가 될 거고요. 밑변환 공식을 써주시면 자, 뒤에는 더하기 로그 5의 B 더하기 로그 5의 A가 되네요. 자, 결국 로그 B의 A와 로그 AB를 더한 값을 계산하라는 소리는 얘를 계산하라는 소리인 거니까 요거 두 개 뭐 시키면 돼? 그냥 통분시키면 돼요. 자, 통분시킵시다. 로그 5A 곱하기 로그 5AB 곱하면 2가 되는 거니까 분모는 그냥 2 바로 적어줄게요. 로그 5의 B의 제곱, 로그 5의 A의 전체 제곱인 거지.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통분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야. 제곱이 전체 숫자의 제곱이 됩니다. B의 제곱이 아니에요. B의 제곱이면 그냥 2가 앞으로 나가는 거지. 실제로 로그 5의 B를 두 번 더한 게 로그 B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는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곱한 값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로그 5의 B의 제곱 더하기 로그 5의 A 제곱은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전체 제곱한 거 16에서 뭘 뺀 거야? 2AB 뺀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4를 빼준 형태가 되고요. 얘 값이 12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하시면 몇이 되는 거야? 6 형태로 정리가 된 거야. 6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죠? 자, 10번 유형은 이런 로그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어디에서도 근각에서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도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이제 204번에 대한 문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10번 문제 봅시다. 자, 로그도 당연히 무슨 관계가 정리한다? 대소관계가 성립한다. 대소관계를 우리가 구해주는 형태 훈련을 좀 해줄 건데요. 자, 두 가지 형태들로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일단 A라는 형태를 봤더니 A라는 형태는 11의 로그 11,3이 되고요. 자, 이거 이제 바로 좀 표현합시다. 자, 우리가 지수 부분에 로그가 있으면요,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좀 따로 정리를 나중에 하고요. 자, 지수 부분에 로그가 있으면 첫 번째 성질이 얘랑 얘랑 뭐 해서 쓸 수 있다? 바꿔서 써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꿔서 써주시게 되면 결국 3의 로그 11의 11이 되는 건데, 로그 11의 11은 그냥 1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시면 얘는 그냥 3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B라는 형태도 내가 표현을 해줄 건데, B라는 형태는 로그 2의 4. 이것도 이거 로그가 계산하는 거예요. 로그 5의 125죠. 자, 얘네들을 봤더니 다 얘가 또 얘가 각각 미세 대한 무슨 제곱 형태야? 거듭 제곱곱 형태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숫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로그 2의 4는 몇이야? 2 형태가 되는 거고요. 로그 5의 125인데 125는 5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2분의 3 형태로 정리가 되겠네요. 괜찮죠? C 형태도 내가 구하려고 봤더니 로그 3의 63이고 마이너스 로그 3의 7이지. 자, 너무 쉽다 그죠? 로그끼리 빼기가 되어 있으면 진수끼리 모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주시게 되면 로그 3의 9 형태가 정리가 될 거고요. 로그 3의 9는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로그 3의 9가 2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얘가 3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거는 B가 되고 그 다음 작은 거는 C가 되고 그 다음 작은 거는 제일 큰 거는 A가 되는 형태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11번 유형 로그 성질을 이용한 형태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2번 유형은 로그에 대한 증명인데 그 증명은 지수에서 정리가 된 거고 제가 이 증명들은 개념 설명할 때 다 드렸습니다. 본인들이 좀 적어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거 12번 유형의 증명은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너네가 한번 풀어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17번 로그의 활용 이걸 그냥 볼게요. 내가 안 하니까 질문이 많아지지. 네, 다 합시다. 자, 17번 문제 봅시다. 217번. 자, 217번 문제 드시면 눈금자에 대한 형태네요. 자, 1이라는 숫자부터 눈금이 있는데요. 1이라는 숫자부터 쭉 해서 x까지 x 눈금이 있는 것까지 실제 길이를 했더니 얘가 로그 x 형태가 됐대요. 실제 길이가 밑이 11. 그죠? 자, 이런 형태를 이제 로그자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로그자. 자, 로그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1이라는 형태가 여러 개서부터 쭉 등장이 되고 이게 로그자입니다. 그 다음 B라는 자는 조금 더 앞에서 1이라는 형태가 길이가 체크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체크를 했었을 때 여기에 3의 위치와 여기에 Y 위치가 같고요. 그 다음 21이랑 14의 위치가 같고요. 14? 네. 그 다음은 X랑 26의 위치가 같대요. 그랬을 때 X랑 Y를 뺀 값을 구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요 X 위치가 도대체 어떤 값입니까? 라고 묻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자 두 개가 지금 삐뚤어지게 된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삐뚤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 기준이 주어졌죠. 14일 때랑 21일 때가 결국 뭐하다?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길이를 좀 표현을 하시게 되면 얘는 로그 21이에요. 그지? 요거 길이를 표현하시게 되면 얘 값은 몇이 되는 거야? 로그 14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로그 21에서 요 길이를 빼게 되면 요 길이가 로그 3이잖아.
요 길이를 빼게 되면 결국 요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지. 로그 14라는 길이에서 로그 y 길이를 빼게 되면 요 길이가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뭐 기본적으로 요거 길이를 표현한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좀 바로바로 표현이 되니까 바로바로 좀 씁시다. 21이라는 로그 값에서 로그 3을 빼준 게 요 길인데 요거 로그 14에서 로그 y를 빼줘도 똑같은 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0을 완성시켜 주시게 되면 로그 21 마이너스 로그 3은 로그 14에서 뭐를 뺀 거랑 똑같다고? 로그 y를 빼준 값이랑 같아질 거라고. 자, 그럼 계산합시다. 이거 빼준 거니까 나눠주시게 되면 로그 7이 될 거고요. 로그 7을 또 로그 14 저쪽으로 가면 빼지게 되는 거니까 나눠주시면 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결국 로그 2분의 1이 마이너스 로그 y랑 같아야 되는 거야. 자,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로그 y랑 같아지려면 y 값이 결국 뭐가 되는데? 이 형태가 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요 눈금은 몇이 되는 거야? 이 형태가 되는 거야. 요거 부분은 따로 계산 안 드립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따져주시면 이제 여기랑 여기랑도 뭐 한 거기 때문에 같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x까지의 거리에서 21을 뺀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로그 x에서 로그 21을 뺀 값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6에서 14를 뺀 거기 때문에 로그 26에서 로그 14를 빼준 형태랑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로그 21 저쪽으로 넘어가면 로그 바로 쓸게요. 26 곱하기 21을 뭘로 나눈 거? 14로 나눈 거.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자, 나눠주시게 되면 얘는 3, 7, 21이 되고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13이 되는 거니 39로 정리가 되면 되겠다. 로그 x가 39가 되는 거니까 x 값은 몇이 되면 돼? 39가 되면 되겠죠. x가 39고 y가 2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빼주시게 되면 37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형부? 자, 여기까지가 로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 개념들이에요. 자, 로그, 지수 이렇게 두 개를 풀었는데요. 지수 로그들은 다 뭐에 대한 문제들이다 지금 해봤더니 계산에 대한 문제들이다. 앞에서 배우는 이런 부분들의 계산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지수함수 로그 함수로 끌고 가는 거야. 지수함수 로그 함수로. 자, 지수함수 로그 함수로 끌고 가갖고 그 두 개에 대한 뭘 한다? 이제 뭔가 뭐 방정식도 풀고 함수 그래프도 풀고 최대치수도 구하고 할 건데, 자, 최대치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겠고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알겠어. 근데 지수 로그 계산이 안 되네. 계산이 안 되면 그거에서 이제 무너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 1, 2단원을 풀면서 그 계산 부분에 대한 실력을 키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잠깐 하고, 아직 쉬는 거 아니야? 자, 제가 물 좀만 떠오고 바로 상용 로그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자, 형구. 자, 계속해서 상용 로그 부분 진행을 좀 해봅시다. 어휴, 허리가 이렇게 아프냐? 응? 이제 늙었나봐요. 자,
세 번째 단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 정리니까 연습장 같은 데다가 하나 잘 예쁘게 좀 적어주세요. 자, 상용 상용 로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용 로그. 자, 우리가 상용 로그를 일단은 좀 쓰는 이유들도 좀 알고, 그리고 이런 로그를 왜 배우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밖에 나올 수 없겠구나라는 형태들이 좀 정리가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아,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라는 형태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상용 로그라는 형태부터 조금 정의를 합시다. 자, 우리가 보통 로그라고 하면 로그 A, B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를 로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로그 애들 중에 밑이 조금 정해진 형태인데요. 자, 밑이 10이라고 정해진 형태의 로그값. 그러니까 밑이 10인 로그. 자, 이러한 형태의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이 10인 형태의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상용 로그는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를 하면서 꽤나 많이 써요. 우리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도 상용 로그에 대한 형태들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쓸 때는 너무 많이 쓰이니까 맨번 10 적는 게 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생략을 좀 해서 적어요. 자, 이렇게 생략을 해서 적게 되면 요 밑부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몇이 있는 거구나, 자동적으로 10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개념이랑 똑같은 거냐면 루트 2에 대한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루트 2는 제곱근이죠. 제곱근이. 제곱근이라는 것은 실제로 제곱해서 2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앞에 뭐가 생략이 돼? 2라는 숫자가 성립이 돼요. 원래는 쓰여져 있어야 돼. 근데 이 제곱근이는 사실 우리가 워낙 많이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2를 뭐 시켜요? 생략을 시켜서 쓴단 말이지. 워낙 많이 쓰는 형태들은 계속 쓰기 때문에 매번 쓸 때마다 귀찮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략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한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왜 상용 로그는 이렇게 많이 쓰이는가라고 하면 우리의 이제 뭐랑 좀 관련이 있냐면 수 체계랑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수 체계는요, 무슨 진법을 좀 기준으로 써요? 십진법을 기준으로 씁니다. 뭐라고 할까? 이유. 이런 상용 로그가 왜 많이 쓰이느냐, 이유를 좀 하자면 우리는 뭐를 아무래도 십진법을 뭐 하기 때문에 주로 쓰기 때문에 십진법을 주로 쓰기 때문에 로그로 취했을 때도 아무래도 밑이 10인 로그가 상당히 많이 쓸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0의 x제곱이 뭐 3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라. 뭐 이런 형태들. 그죠? 그러면 x는 우리가 이제 밑이 10인 로그로 취해지는 거니까 얘는 밑이 10인 상용 로그가 될 겁니다. 괜찮죠? 우리가 십진법을 꽤나 많이 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상용 로그 지금 십진법을 쓰지만 아무래도 컴퓨터나 이런 데서 쓰는 것들은 보통 다 이진법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IT가 좀 더 발전이 되고 그게 숫자의 기준이 만약에 후에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상용 로그가 아닌 이진법을 가지고 하는 로그 값들이 등장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 문제에서도 이 밑이 2인 형태의 로그가 꽤나 많이 쓰여요. 뭐 따로 무슨 로그다라고 정의는 안 하지만 밑이 2인 로그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쪽이 이제 좀 각광을 받다 보니까 2에 대한 형태들도 꽤나 많이 보이는 형태인 거죠. 오케이? 자, 무튼 이런 상용 로그에 대한 형태가 왜 쓰여지는지를 이제 알았으면 이전 이런 상용 로그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굳이 이런 단원을 3단원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빼고 수업을 듣느냐? 왜 이걸 왜 따로 하냐? 자, 우리가 은행 같은 데서 보시면 은행에 참 돈이 많아요. 그죠? 은행에 꽤나 돈이 많고 뭐 실제로 그 양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는 형태의 양이 아닌
굉장히 많은 양을 뭔가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일단 돈이고요.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걸 일일이 셀 수는 없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볼트를 만들었는데 그 볼트의 개수가 뒤질나게 많을 수도 있겠지. 자, 그럼 그런 형태들의 어떤 대략적인 값과 이게 대략 몇이겠다 정도에 대한 계산을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상 우리는 지금 대략적인 형태만 정리를 하는 거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요, 대략적인 값이 아니고 되게 정확한 값으로 실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머리로 계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 우리는 대략적인 값 정도까지만 해보겠다라는 거야. 상용 로그를 배우는 목적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6에 30제곱을 한 값의 숫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6의 30제곱. 자, 6의 30제곱을 내가 해볼 건데, 야, 계산기로 6을 30번 곱해서 정리하면요, 에러가 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기로 하시면. 요거 자릿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업용 계산기는 이게 계산이 되죠. 6의 30제곱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값을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6을 30번 눌러갖고 곱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또 그 숫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을 그냥 다 단순하게 계산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과정을 하냐면 얘 숫자가 뭔지 모르지만 내 목적은 이 숫자가 첫 번째입니다.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자, 상용 로그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자, 우리는 6의 30제곱이라는 형태가 몇 자리 자연수일까 도대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상용 로그를 좀 배우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몇 자리인 거 알았으면 얘의 모두 최고자리 숫자도 뭐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구해볼 수도 있어야 되겠다. 자,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내가 최고자리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조금 더 디테일한 의미는 뭐냐면 수의 배열입니다. 자, 정확하게 배워줘야 되는 것은요, 수의 배열을 의미해요. 수의 배열. 예를 들어서 6의 4제곱 정도를 하게 되면 6에 36 곱하기 3, 세제곱만 합시다. 자, 6의 세제곱을 하시게 되면 얘는 21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리로도 충분히 계산이 돼요. 그럼 나는 6의 세제곱이라는 이 숫자는 총 몇 자리 자연수고? 3자리 자연수고요. 최고자리 숫자가 2인 거 정도를 기억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파악하고 상용 로그를 통해서 이러한 수의 배열이 뭔 뜻이면 처음에 2가 나오고 그 다음 1이 나오고 그 다음 6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배열들을 조금 해볼 수 있다. 그럼 최고수를 몇 자리 자연수인지도 알고 배열도 알 수 있으면 6의 30제곱이 어떻게 생겨 먹은 꼬라지인지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216은 최고자리 숫자가 2고 그 다음 몇 자리냐 하면 3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 3자리에 대한 형태들을 이제 조금 배열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용 로그에서는 사실상 이 두 가지만 잘 정리를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이런 216을 내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6의 30제곱. 예를 통해서 해볼게요. 6의 3제곱을 우리가 최고자리 숫자와 자릿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얘를 뭘 취하냐면요. 상용 로그를 취해줘요. 자, 상용 로그를 취한 겁니다. 밑에다가 로그를 취한 거야. 자, 밑에 로그를 취하면 6의 세제곱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직은 얘입니다. 이거 항상 의미를 아셔야 돼요. 로그를 취한 거고 로그를 취했더니 얘가 3로그 6이 돼요. 괜찮지? 자, 로그 6이라는 형태의 숫자는요. 로그 6이라는 형태의 숫자는 대략 이것도 우리가 조금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좀 이따 계산을 하고요. 로그 6이라는 형태의 숫자가 대략 0. 얼마 0. 예를 들어 5라고 좀 0.6이라고 좀 합시다. 예를 들어 이건 아니야.
예시를 통해서 한 겁니다. 로그 6이라는 숫자가 0.6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로그를 취한 값은 3 곱하기 0.6이 되는 거니까 1.8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6의 세제곱을 로그를 취했더니 얘가 1.8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 1.8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하게 되면 1 플러스 0.8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뭘 한 거냐면 로그를, 여기서 중요합니다. 로그를 취했고 로그를 만들었고 그런 상태에서 그 로그에 대한 값을 정수랑 소수로 고친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6의 세제곱 형태를 원하는 겁니다. 6의 세제곱 형태를. 그럼 나는 얘도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얘를 로그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밑이 10인 상용 로그로. 자, 1이라는 형태는 충분히 바꿀 수 있죠. 1이라는 형태는 뭐야? 로그 밑이 10인 로그니까 1이 되려면 얘는 로그 10의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0.8이 뭔지는 모르지만 로그로 고치면 로그 10에 이제 안 쓸게요. 로그 10에 2. 얼마 얼마라고 가정을 합시다. 대략적으로 0.8도 내가 로그를 고쳤을 때 이러한 값이다라고 정의를 좀 할게요. 그러면 얘는 로그끼리의 덧셈이기 때문에 얘네끼리 뭐한 형태로 바꿨을 수 있어? 곱한 형태로 바꿨을 수 있죠. 2. 얼마 얼마. 그러면 로그 2. 얼마 얼마에다가 곱하기 10 형태가 되면 되겠네.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얘의 값을 보시게 되면 이거 뭐 지금 대략적인 값이지만 요거 계산하시면 뭐 20 몇 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칩시다. 오케이? 20 얼마 20점 얼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 이게 결국 로그를 취해서 나온 값이고 그거를 다시 로그로 바꿨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얘랑 결국 얘랑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요 숫자랑 요 숫자는 결국 뭐 해야 돼? 6의 세제곱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숫자에 대한 값이 대략 20점 얼마니까 얘도 대략 얼마다? 20점 얼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틀린 형태가 되는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상용 로그화를 취하면서 이 숫자를 조금은 더 간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얘를 로그를 취하면서 지금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몇 자리 자연수인지 그리고 최고 자리 숫자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로그를 취했을 때 그 로그 값에 대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그 A라는 형태는요, 로그 A라는 형태는 분명히 어떤 정수 부분과 뒤에 어떤 소수 부분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러한 정수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정수 부분이라고 쓰지만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지표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기억을 좀 해둡시다. 자, 이러한 소수 부분, 우리가 소수에 대한 정의는 0 이상 1 미만을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이상 1 미만을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가수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지표와 가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저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내가 혹시 지표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 정수 부분, 가수라고 얘기를 해도 얘가 뭐 소수 부분. 오케이? 자, 이런 의미들을 조금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형구야, 여기까지 정리되니? 우리가 이거 왜 배우는지? 정리되는데 오호, 형구야.
정리되는데 너 이 새끼 너 무슨 짓 너 뭐 하고 있었어? 이해됐어 확실히? 왜 세팅이 오래 걸렸을까? 내가 의심되게. 크크 점점 너 이 새끼 딴짓했지? 딴짓했네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할까? 너 씨 화면 켜놔. 어딨어? 너 이거 화면 켜? 아니 딴짓한 거 아니야? 뭐 있어? 뭔가 들을 때 잘 드러나야 돼. 그래야 안 어렵지 나중에. 응? 왜 딴짓을 해? 죽여불렀어 씨. 너네들도 고등학교 1학년처럼 내가 영상 켜야 돼? 이제 너네 고2잖아. 고1들은 지금 중3에서 올라 예비 고1들은 영상을 지네들 걸 켜요.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줌으로. 내가 2학년, 3학년은 안 그러거든. 3학년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예비 고2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시기들인데. 잠깐 조금 긴 설명했다고 씨 벌써 딴짓하고 앉아있어 씨. 내가 뭘 믿고 너네한테 지금 이 수업을 할까? 집중해. 잘 봐. 자, 우리 상용 로그를 배우는 목적은 자릿수랑 뭘 찾는 거, 최고 자리 숫자를 찾는 게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런 최고 자리 숫자를 찾아주려면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6의 30제곱이라는 형태의 어떤 숫자를 찾으려면 얘를 뭐 해줘야 된다? 로그를 취해줘야 된다. 자, 로그를 취해줬더니 미치시빈 로그 6의 30제곱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로그 6의 30제곱은 계산을 하시면 30의 로그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60이 아니고 6. 자, 이런 로그 6 형태를 좀 표현을 바꿔줘야 되는데, 로그 6이라는 형태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기 때문에 얘를 로그 2 플러스 로그 3으로 표현을 하시게 되면, 자, 이거는 나중에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로그 2가요 0.477이고요. 0.3010이고요. 더하기 로그 3이 0.477이에요. 대략적인 값이. 그럼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얘가 0.7782. 자, 이런 식으로 등장이 되는데, 자, 이러한 0.7782에다가 30배를 취해준 거기 때문에 30배를 취해주시게 되면 3이 6, 38에 24. 이제 실제 계산해보는 겁니다. 37에 21, 37에 21이니까 23. 자, 소수점 아래 얘는 원래는 21이니까 여기 23.346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로그화를 진행한 상태에서 이러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등장이 되니 이러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좀 따로 써주자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일단 원 스텝입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상용 로그를 배우는 목적들입니다. 얘네들이. 자,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주시게 되면 정수 부분도 소수 부분도 다시 뭘로 바꿔야 된다고? 로그로 바꿔야 된다고. 왜? 이거 우리가 임의로 로그 취한 거잖아. 우리가 원한 값은 6의 30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도 로그를 바꿔줘야 되는데 23이라는 형태는 로그 10에 위치 10인 거에 몇 제곱? 23제곱을 나타내는 게 로그 23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얘도 내가 로그로 고쳐야 되는데 0.346이요. 3010보다는 크고 4772보다는 작잖아.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값이 로그 2. 얼마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그럼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가 돼 있는 거는 곱하기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결국 2. 얼마에다가 곱하기 10의 몇 제곱? 23제곱을 한 숫자가 된 거라고. 그러면 요 숫자가 결국 뭐가 되는 거니까 6의 30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가 6의 30제곱이구나. 2. 얼마에다가 10의 23제곱을 곱한 거기 때문에 이거의 자릿수는 1자리가 총 23자리가 된 거니까 10의 23제곱은 공을 23번 넣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2에다가 공을 총 23번 넣은 거지. 그럼 얘는 몇 자리 자연수예요? 라고 하면 앞에 2까지 하나 있기 때문에 몇 자리가 되는 거고 24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고 최고자리 숫자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 최고자리 숫자가 2이기 때문에 최고자리 숫자는 2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봐봐. 결국 우리가 6의 30제곱에 대한 형태의 최고자리 숫자와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찾았는데 이런 몇 자리 자연수를 의미하는 형태가 어디서 발생이 됐어? 10의 23제곱에서 발생이 됐다고. 이거를 가지고 24자리인 걸 알았어. 근데 10의 23제곱이 어디서 나온 거야? 요 정수 부분에서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 자, 두 번째, 얘가 최고자리 숫자를 구할 건데 최고자리 숫자는 어디서 등장이 됐어요? 0.346이라는 놈을 뭐 해서? 로그로 고친 다음에 이 부분을 계산을 했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그를 취했을 때 자, 정리입니다. 로그 어떤 A 형태를 n 플러스 알파라고 정의를 해서 요 n을 정리를 하게 되면 정수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요 정수 부분에다가 n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시면 얘가 A의 자릿수가 되는 거고요. 좀 잘 써줍시다. 그 다음 알파 값이 요 소수 부분이 뭐를 의미한다? 최고자리 숫자를 의미하는데 자 실제로 요 알파가 최고자리 숫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3이 최고자리 숫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이해돼? 요 알파는 뭐를 취하고 중요합니다. 로그를 취하고 자 이렇게 로그를 취했을 때 나오는 요 K 값이 최고자리 숫자가 되는 겁니다. 요 의미까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형구야 여기까지 정리되니?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목표는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상용 로그를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러한 과정에서 물론 웬만하면 다 로그표를 가지고 문제가 줘요. 자 상용 로그도 마찬가지로 루트랑 마찬가지로 책 뒤에 보시면 상용 로그에 대한 값은 다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표로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적인 값은 알고 있어야 돼요.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 루트 7이라는 형태의 표현 루트 7이라는 형태는 대략 몇이야? 2. 얼마입니다. 얘가 2. 얼마가 되는 이유는 뭐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뭐보다는 작기 때문에 루트 9보다는 작기 때문에 루트 7은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기 때문에 2. 얼마인 거야. 그럼 우리가 로그라는 형태도 그런 식으로 정수와 소수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얘에 대한 값들도 대략 몇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로그 30이라는 형태는 위치 10이다라고 했을 때 로그 10보다는 크죠. 괜찮아?
자, 두 번째, 뭐보다는 작아요? 로그 100보다는 작아요. 30이라는 숫자는 로그 10과 로그 100 사이에 있는 숫자인 거지. 근데 얘가 로그 10이 대략 몇이고 1이고 대략은 아니고 로그 100이 몇이기 때문에 2기 때문에 로그 30이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얼마다? 1점 얼마다 이 정도는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웬만하면 표로 주어질 건데 대략적인 형태로도 문제를 해야 돼요. 안 나와도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이 될 수 있거든. 그럼 우리가 어떤 로그 값이 있었을 때 대략적인 무슨 부분은 구할 수 있다? 정수 부분은 구할 수 있다. 루트랑 비슷한 개념으로 자연수가 되는 형태의 진수 부분을 찾고, 오케이? 얘에 대한 대략적인 값을 찾는다. 예를 들어 꼭 밑이 10이 아니어도 되죠. 3의 7은 자, 로그 3의 7은 대략적으로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가 분명히 로그 3의 3보다는 커요. 로그 3의 3보다는 뭐보다는 작아? 로그 3의 9보다는 작죠. 로그 3의 3이 대략적으로 1이고 계속 대략적이네. 로그 3의 9가 2가 되기 때문에 로그 3의 7은 대략적으로 1점 얼마 정도 되겠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더라. 정도돼. 여기까지. 딴짓하지 마. 알았지? 자, 그럼 문제 하나씩 보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맞풀 뒤에 상용 로그 이 부분 하나씩 풀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잘 정리를 해줍시다. 너 처음 수원 배웠을 때 이런 것들 다 기억이 나 지금? 잘 안 나요. 그래도 그때 한번 했던 것들이 조금 도움이 돼서 지금께 좀 상대적으로 이해가 좀 잘 됐으면 하는데 지금 이해 잘 됩니까? 또 첫 단짓 해볼까? 매 점점이 또 두 개가 있네요. 크크 점점이랑 같은 개념이죠. 뒤에 점점은 약간 반어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의 점점인 거지. 잘 들어. 처음 배우는 겁니다. 처음은 아니지만 어렵단 말이야.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확 그 느낌만 잘 잡아지면 솔직히 어려운 건 없는데 너네가 아직 느낌을 잘 못 잡으니까. 자, 244번 문제 볼게요. 로그 5.13이 자, 5.13이 0.71이에요. 자, 두 번째 로그 x는 마이너스 1.29랍니다. 자, x 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봐봐. 자, 로그라는 형태는 상용 로그를 취했지만 결국 어떤 몇 점 얼마 몇 점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옆에다 꼭 써놓읍시다. 자, 이런 형태는 정수와 무슨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다? 소수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얘기가 가능해요. 자, 이때 우리는 조금 포커싱을 잡아야 되는 게 소수 부분에 대한 개념인데, 자, 이 소수 부분은 항상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 정수 부분은 결국 뭘 의미한다? 자릿수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릿수. 오케이? 요 개념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봐봐. 로그 5.13은요 뭔진 모르지만 정수 부분은 몇이고? 0이고 소수 부분은 0.71인 거야. 괜찮아?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1.29를 표현을 할 건데 얘는 좀 따로따로 쓰면 어떤 느낌이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9
느낌이야. 그지? 마이너스 1.29라는 게. 근데 이 마이너스 0.29를요 보면요 얘는 음수값입니다. 음수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 부분이냐라고 하면 소수 부분에 대한 의미는 아니다. 소수 부분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마이너스 1.29라는 숫자의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여기에 플러스 몇을 해주면 1을 해주면 소수 부분이 등장이 될 거다라는 거야. 얘가 원래 없던 1을 더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같은 숫자를 지금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얘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 마이너스 2 플러스 0.7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의미를 아셔야 돼요. 모든 로그는 정수랑 소수 부분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상응 로그를 배우면서. 상응 로그뿐만 아니라 모든 로그가 다 그래요. 자, 그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면 이 두 개가 의미하는 바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형구야,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게 결국 뭐였어? 네,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정확하게는 최고 자리 숫자라는 형태가 아니고요. 최고 자리 숫자밖에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 계산으로는 사실상 얘의 의미는 수의 뭐라고 했어요? 배열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의 배열. 괜찮아? 그럼 봐봐. 얘는 수의 배열을 의미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571이 수의 배열을 의미하죠. 그러면 요 숫자 로그 x라는 형태의 숫자에서도 x 값은 5, 1, 3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수의 배열은 5가 제일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 3이 나올 거예요. 수의 배열. 왜? 소수 부분이 같잖아 지금. 소수 부분이 같다는 소리는 결국 무슨 뜻이냐? 되게 중요합니다.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은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것은 많이 나오거든. 얘는 결국 무슨 뜻이 해석이 되는 거야? 수의 배열 형태가 같다. 물론 자릿수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수의 배열은 똑같다고. 수의 배열은 513 수의 배열은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자리를 좀 결정해야 되는데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우리가 자릿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뒤에 공이 붙는 형태였으면 얘는 자릿수가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소수점을 의미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0.71이 5.13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이너스 2가 붙었다는 소리는 자리가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두 개가 가는 거니까 계산을 하시면 0.00513이 되겠죠. 오케이? 자, 요 의미 한 번만 다시 좀 체크해 볼게요. 0.00513. 하나, 둘. 아이고, 여기구나. 0.0513. 이렇게 되는 거지. 0.0513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의미 한 번만 다시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정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잘 들어. 마지막 설명에 이제 안 해.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로그를 취하게 되면 밑이 11로그니까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플러스 0.71은 로그 5.13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로그 5.13입니다. 자, 두 개를 더해주라는 소리는 로그 합쳐주라는 소리고요. 10의 마이너스 제곱은 10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100분의 5.13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5.13은 소수점 아래 두째 자리로 갖고 가라는 소리니까 소수점 두째 자리 갖고 가시게 되면 0.013이 되는 거죠. 형구 여기까지 이해돼? 앞에 나오는 정수 부분이
최고 어떤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면 뒤에 소수 부분의 배열은 수의 배열을 의미한다. 그런 수의 배열들 중에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는 형태의 파트가 최고 자리 숫자 정도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서 고등과정에서는 뭐 최고 자리 숫자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하는데 이 소수 부분이 같은 형태의 의미가 결국 뭐의 배열이 똑같다, 수의 배열이 똑같다. 자, 이 개념을요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상용 로그를 할 때는 정수와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그 관련된 문제들을 쫙 풀어줄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메리트 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계속해서 좀 이따 진행을 좀 하고요. 한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분 전까지 들어와 주세요. 20분 전까지. 잠깐 쉴게요.